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산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3세 한말 미승리 마경준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지금 다이아솜도 장추혁 기수가 지난번에 취임력을 보여줬었죠. 그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시우머 거목 앞에 능력을 믿고 한번 12번을 놓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놓고 4번 7번 드려 7번 12번 11번 세 발이 앞서 있습니다. 7번 국산 6등급 미승리의 마경준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네, 이경주입니다. 이번 금로이알은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앞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7번 라운스톰이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우승까지도 들어올만 합니다. 7번 놓고 2번 3번 7번 2번 3번 경주거리 1400m 2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캡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여유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현등급에서도 조금 밀리는 거는 보였지만 능력보다는 컨디션 때문에 자, 6번 놓고 12줄 주요. 12번 글로벌 라인 8번 말리 일요일 경마예요. 이제 구정을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 손목 때문에 구정 지나고 한 2주 동안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하고 재활치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잘 타는 기수고 돌아와서 뭐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이렇게 명절 앞두고서는 이 문세영 기수는 정지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어디 여행을 가는 건지 일부러 정지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손목 재활 때문에 이번 주만 기승을 하고 구정 지나서는 좀 한동안 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인기말을 많이 타는 기수다 보니까 다른 기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문세영이 타면 또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니까 라이벌 의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의욕이 떨어지겠죠. 페로비치가 있을 때는 참 문세영 기수도 악착같이 이기는 맛이 있었는데 뭐 그런 대한말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잘해야지 구정 따뜻하게 보냅니다. 뭐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전문가와 예상가들이 떡값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떡값을 벌어드리겠다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경주는 끝나봐야 아는 거고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뜨고 축제 분위기고 뭐 경황이 없고 해도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을 모르면 적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변수가 워낙에 많은 게 경마고 뭐 중간에 패출을 나고 늑발하고 지랄 연병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예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낙마하는 거 알고 예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변수를 노려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 일요일 경마 착실하게 준비했고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귀찮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봐. 참 나도 고집이 센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한대건과 함께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슨 소심줄 고집이야. 아니 내가 무통장 문자하고 060 문자 조금만 더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아 씨 그게 안 되냐 진짜? 진짜 신기하네. 가급적이면 신청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늦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괜히 내가 짜증을 내잖아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30분이라도 일찍 신청해 주시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 뭐 정보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협회에 들어가는 취재기자는 저를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막 한 10몇 명, 20명씩 있었지만 정확하게 4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꽤 됐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매주 들어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라든가 뭐 나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코빼기도 한번 못 본 예상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경주를 줄줄이 적중하고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구라치고 거짓말하는 놈은 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취재했던 내용들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방송에 녹화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한대건의 승부처라든가 뭐 한대건과 경마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잘하고 싶죠? 뭐 못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못하고 싶으면 이거에 앉아 있겠어요? 근데 뭐 결과가 이렇게 좋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고 참 힘든 게 한 30년 가까이를 해도 힘든 게 경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경마 승부처는요 3588열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모든 음란패설 방송의 첫 번째 코너죠.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 만나본 기술은 이혁 기수입니다. 뭐 토요일 경마에서도 이혁 기수를 제가 열심히 빨아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성실하고 또 승부사 기질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굳이 이혁 기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혁 기수 오늘 이번 주에도 선전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온 마필은 4경주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바로 구마 달려라 광산입니다. 참 별거 없죠, 말이. 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편성 약체 틈에서 변화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다라고 봤어요. 뭐, 지가 뛰어봤자 뭐 이제 승급했으니까, 뭐 얼마나 걸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교를 마친 이혁 기수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말 상태는 좋습니다. 말 상태는 좋은데, 문제는 승급전과 이제 경주거리가 1700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지, 마필의 상태만 놓고 본다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편성을 보면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난 경주입니다.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우열이 드러난 틈에서 달려라 광산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근데 이 컨디션 좋은 마필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승식에 활용을 하시든가, 뭐 삼복 승식이라든가 복연 승식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4경주에 고마 달려라 광산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8경주입니다. 7번마 대군불패라는 마필이 출전해요. 이 대군불패는 좀 사연이 많아요.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모았었고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었는데 실전에서 풀빵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을 재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보고 1월 8일날 제주행 검사의 모습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죠. 어마어마한 탄력을 선보여줬고, 이제 말이 좀 뛸 준비가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디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잘 들으십시오. 더더군다나 이경주가 한때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요일 경마에 가장 큰 배팅을 해야 될 경주를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7번 대군불패가 주행검사 재검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대요, 느낌이. 이혁 기수는. 하지만 조교를 임하면서 이 대군불패에 대한 믿음이 약간 좀 꺾인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주행 재검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꾸 조교를 하면서 마필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게 이혁 기수의 평가입니다. 물론 마필이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전하는 게 경마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우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정말 대군불패는 어차피 뭐 한 번 뛰고 안 뜁니까? 앞으로 계속 뛰는 마필이니까 예의주시하게 참고하셨다가 이번 경주에서는 약 한 80% 정도 컨디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 앞에 말씀드렸어요. 4경주에 9번마 달려라 강산 말씀드렸고요. 8경주에 7번마 대군불패 역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 일요일 경마의 본예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오늘 제가 제가 항상 기수협회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저한테는, 이 녹화를 하는 날은 목요일이에요. 제가 먼저 밥을 먹습니다. 일도 안 하고 밥을 먹냐? 뭐 그러겠지만, 사실 6시 좀 넘어서 한 7시 가까이 들어가면, 기수들이 조교를 끝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조교를 끝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8시, 뭐 9시쯤 되면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침밥을 제가 기수협회 가면은 지하에 기수식당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드셔보십시오. 5,000원 밖에 안 하는데 백반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어쨌든 갈 때마다 만나는 기수가 윤태혁 기수입니다. 태혁이. 뭐 마피아 기승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조교 수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들어와서 식사를 챙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지난주 다 윤태혁 기수에게 말 언제 타냐고 계속 물어봤었는데 집안에 조금 우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탔고요. 이 청계성은 사실 이 시모 청계성은 지난번에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했었고 윤태혁 기수가 기증할 예정이었었죠. 근데 당일날 윤태혁 기수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기승을 하지 못해서 기수가 바뀌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청계성은 마필이 태혁이가 만지면서 나아졌다. 조심해야 된다. 저희가 적중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청계성이 나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참고했던 분들은 적중하셨을 텐데 지난번 못지않게 마필은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거 한 마리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조금 게이트가 안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윤태혁 기수는 평가를 했지만 뭐 편성 보니까 워낙에 약한 마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늘어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윤태혁 기수를 상당히 좋아해서 좀 팔은 뭐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윤태혁 기수가 상당히 뭐 말을 잘 타는 기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편성을 잘 골라냈고 또 상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청계상이 그래도 충분할감은 낫지 않을까. 뭐 태혁이는 뭐 안쪽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어쨌든 상태는 괜찮다고 해요. 또 다른 인기권이죠. 그만 에이스 트리플. 지난번에 청계상과 떠서 이마신을 졌어요. 걸음이 잡혔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선행이 아니었었고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죠. 빠른 마필들이 없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간만에 돌아왔죠. 김덕현 기수가 지금 주로에 나와 있는데 사실 김덕현 기수를 본 게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몸 좀 괜찮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기승해? 그랬더니 2월 첫째 주에 기승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소속주의 말을 만지면서 컨디션 조율을 했습니다. 김덕현 기수가. 그래서 모처럼 만에 기승을 하는데 상금 벌레가 태워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마필 자체가 조금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좀 약간 덜 뛰죠 중간에. 그래서 선행을 가면 좀 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엔 따라갔고 그래서 덜미가 잡혔고 이번엔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최저 배당을 아마 형성을 하겠지만 좀 높겠죠. 최저 배당이.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마필을 제끼고 다른 마필들 대안을 찾아봐도 딱히 대안은 없어요. 사실. 워마 제주의 요정은 이동진 기수는 좀 장거리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실망 모닝별이 주행 불합격을 몇 차례를 당하고 경주에 나오는 마피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하는데 조기 때는 또 오히려 괜찮아요. 8번마 페더럴캣도 연습주행을 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의지를 보이는 걸 보면 편성을 읽었죠. 이거 어차피 미승리마 경주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면 순위권은 아니면 입상권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연습주행 한 것 같아요. 근데 연습주행 때 모습 보면은 뭐 말이 같지도 않고 아직 소 같아갖고 조금 찝찝하긴 하네. 뭐 12번, 9번, 12번 이렇게 끝이 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뭐 표지마 편성이고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이 날 여지도 있는데 조금은 찝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번 웃게 줄게가 조금만 더 뛰면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선행을 간다면 2번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몬 청계성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태혁이를 믿고 한번 배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좋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주는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일날 이머 클린업 트리오가 많이 팔리겠죠. 기습적인 선행작전으로 입상을 했고요. 그 걸음이 정말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결국은 걸음이 무뎌지는 걸음이었었고, 약간의 부진마들에게 다 덜미가 잡혔으니까 이어필로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고, 편성덕이 왔다고 봐야 되는데, 유승환 기수의 생각도 비슷했어요. 오늘 만나본 유승환 기수는 편성을 잘 만나야지 뛰어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은 나설 수 있죠. 편성으로 본다면. 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충마로 놓기에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마 장군의 시대는 조교 때 모습 보면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문세영 기수 불러드린 것 같고, 마필의 걸음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하고, 6번화 블루메가 알파 엘라가 별거 없죠. 데뷔전 때 상당히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고, 능력도 안 보여준 것처럼 보여지는데, 만나본 김동수 기수는 마필이 좀 차분해지고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느낀 감정으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뛰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신마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도 상당히 약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한 6번 블루메가 엘라는 반드시 체크하는 거였다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화이트 벨벳은 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은 있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요. 마필 뭐 안될만한 편성은 아니고, 신호와 스피드 흥룡도 끝걸음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밀어붙인다면 편성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만 이경주는요, 이머 클린업 트리오가 배당판의 인기권이긴 하지만 상당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 6번, 7번, 11번 이 네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6번 블루 메가 엘라가 한대건에 자꾸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마필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한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린업 트리오가 버틸 수 있는데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설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312마리 앞입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일요일 경마에 한대건 첫 번째 힘을 주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8번 스타일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는 한구라를 했죠. 뭐 상당히 재밌는 막건이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내용의 힘이었었죠. 당일날 그 당시에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변화가 왔다라는 느낌을 말했었는데, 오늘도 유승환 기수를 만나고 왔고요. 과연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별거 없는데 팔리는 인기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왜 못 뛰는지, 어떤 인기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갈바지 입이 너무 억세서, 만나본 기수가 입이 너무 억세서 그렇게밖에 안 뛰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인기마야. 그러니까 아주 못된 버릇으로 만들어진 마필인데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마필이 뛰는 것처럼 보여서 인기마로 둔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 그리고 이 마필들의 세세한 능력들, 그리고 세세한 정보까지 한대건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당하는 게 경마고요. 그 마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무리 복귀하고 조교를 봐도 정작 그 말에 기승했던 기수들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는 승부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700m고요. 9마리 어필드. 한대건에 직접 만나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고마 달려라 강산이 또 출전하고 있죠. 일단은 충막강 금화제니스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 23일 경주 이후에 다소간에 공백기는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동하 기수는 마필의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는 안 했었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하지만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편성의 약체팀에서 우승을 했고요. 경주 거리를 1700으로 늘렸지만 뭐 딱히 상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금화제니스가 다시 한번 선두권에서 경주를 끌고 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방으로 팔리는 팔마 비평과 함께 충막감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당시 단승직 배당이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는데,
8마 비평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저희가 함께해서 다 맞춰 먹었던 마필입니다. 승부를 해서 또 맞춰 먹었었고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계속 지금. 다리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조만간에 좀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꺾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리가 여전히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담량도 그렇고, 뭐, 편성이 약하니까, 오마 그마제니스와 손잡고 땡땡 끝나도 할 말은 없는데, 다소간의 불안 요소는, 8마 비평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1번마 가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못 뛰는지 이해가 안 되네. 문세영 기수가 굳이 두 번을 기승하는 걸 보면, 냄새는 좀 나고. 뭐, 3번 바람킹, 3번 동작,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6번 낭만 스타, 다 하나같이 똥말들입니다. 뭐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니까 왜 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 금화제니스와 8번 비평. 비평이 좀 안 좋아도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찝찝한 분이 있어서 5번, 8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대건은 이번 경주는 3복승식에서 정답을 찾지 않을까. 5번, 8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승식을 사고 싶지 않고요. 5번, 8번을 놓고 뭐 1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을 좀 3복승식에서 정답을 찾아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너무 저배당 5번, 8번, 8번, 5번 막권에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먼저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약간은 우위를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3번 스위트파크는 2착 승급을 했죠. 지금 뭐 2착 승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중량이 낮다 보니까 51kg밖에 받지 못했는데 항상 꾸역꾸역이죠. 걸음 자체가 좀 버티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경주의 조건은 뭐 안쪽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걸음 자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4번, 5번, 6번은 그렇고 7번 벌마천하는 지난번에 우승으로 승급을 하면서 상대적인 약체 틈에서의 선전인데 마필이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선입권에 전개한 이후에 직선에서의 걸음을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채찍 반응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기 때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마필이 너무 주행이 좀 메꿔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승급전에서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충막감은 좀 부족하죠. 고마 높이검 나르샤는 최근에 각질 변경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행일변도의 마필이었다가 선행을 가서 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구 잘 골라냈기 때문에 안 될 것 없고요. 10번은 댄싱 블레이즈가 충막감으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 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뭐 전력을 아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두권에 가담하려 하지 않고 계속 잡아져 있었는데 기술을 전격적으로 조인권 기술을 교체를 했고 또 편성을 골라냈기 때문에 느린 마필 아니에요. 편성도 약하겠다는 점에서 3착 승급을 피해서 우승을 하고 승급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10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전사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강급된 이후에 편성을 고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은 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3번 메인비카가 좀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선행을 가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혹시나 선행을 성공을 시킨다면 스위트파크가 워낙에 빨라서 만만치 않아 보여요. 하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는 10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겠고요. 뭐 3마 스위트파크, 뭐 9마 높이건 나르샤 이 두 마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7마 벌마천하도 뭐 안 되는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주행이 워낙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700이고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강력한 축으로 서 있는 것 같죠. 3마 가온포스. 뭐 이거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온포스가 지금 2연승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는데 거리를 1700을 지난번 뛸 때의 모습을 보면 선행도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승선 전방에서의 걸음을 보면 뭔가 조금 무뎌지는 느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가온포스가 보여준 걸음을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상당히 쉽게 와야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여력 없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3번 가온포스를 축 놓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 하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 한대건의 눈에 쏙 들어온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 내용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도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3번 강원포스를 도저히 충마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면 3번 놓고 할 거고요. 3번을 놓고 제가 노렸던 마필 2마리를 가져갈 것이고, 도저히 강원포스가 찝찝하고 충마감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한대건은 복병마를 놓고 배당을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한대건은 이번 오경주는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마들의 제대로 된 능력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대건이가 깔끔하게 현장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대건과 한 배를 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정보, 문자정보 많이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금마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00m 9마리 마필들. 지난번에 석패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마필이 바로 이번 스피드 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선두권에서 끈기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강한 질주의 일치를 맞으면서 저희는 32.7배의 배당을 적중을 성공을 했었죠. 뭐 편성 자체가 녹록한 편성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주의 조건이 좋아요. 지난번에 6번이었잖아요. 2번 게이트. 안쪽을 파고든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충막감은 2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이언 워리어는 약체 편성에서 막판 한 발을 살렸는데 이 마필이 좀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발주를 끊는 걸 보면 굉장히 느린 마필이 아니 돼서 선유권에 가담한다면은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근성을 좀 보일 수 있고요. 제가 김태경 기수를 개인적으로 태경이 형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없는데 이건 마필 상태가 조금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조절할 필요 있습니다. 3번 록초이스도 참고 한 발이 있는 마필이에요. 끈끈한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는 없겠고 5번은 매번 거트라이고 8번 하비스트 골드와 9번 돈인마이는 하비스트 골드는 승급전인데 뭐 걸음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9번 돈인마이는 이게 주행 악벽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직선에서 제가 물었다 안 물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단점이지 제대로 한번 물기만 하면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관심이 갑니다. 약간은 인기권을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주무기를 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스피드필을 놓고 하겠고요. 3번, 4번, 8번, 9번 뭐 이 네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가져가서는 배당이 얼마나 보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2번을 놓고 압축된 마번으로 공략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마 6종류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뭐 쌍대가리가 정해져 있는 경주에서 후짝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뭐 독도야는 동그라미 2개. 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없죠. 예, 뭐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고요. 뭐 두말 할 필요 없는 이견을 달 필요 없습니다. 이번 독도야는 그냥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소아라 대왕은 참 결정력이 없어요. 57kg의 중량이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고요. 5번 대한일품은 그나마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이 만만치 않아서 독도야가 대한일품 선행 가면은 아니면 뭐 바짝 물고 갈 거고 대한일품이 여차하는 순간에 뭐 독도야가 선행을 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번 반지의 감성이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일품은 깝깝해졌죠. 예. 6번 강화총각은 꾸준하게 뛰는 마필인데 능력은 항상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지난번 라스트 콘서트에 잡히는 걸 보고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뭐 편성이 약하니까 15번 반지의 함성도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1300을 처음 뛰었다 하더라도 이게 선행을 가서 지가 혼자 뛰어버리니까 안 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드시 선행을 간다고 해서 말이 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놈은 모래를 맞아야 뛰는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모래를 맞으면 지랄 연병을 하면서 주행 물량길을 보이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다가 그 마필을 이기려고 하는 근성을 보였을 때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경주가 그 평가의 무대라고 저는 봅니다. 시우마 대천이어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서울경마 6경주는 강대가리, 강축은 서 있어요. 이번 독도야가 서 있으니까 10번만 반지의 함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이걸 한번 평가해 보시고 6번과 강화총각은 근본이 똥말이에요. 능력은 좋은 마필은 아니니까 뭐 방어막권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에 10번, 2번 10번 아니면 10번만 반지의 함성을 버리고 다른 마필 한 대가 좀 노림수를 가지는 관리 마필을 공략하든 그건 제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0번 막권 우선적으로 6경주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행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200이고요. 일단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는데, 이 고마 아르카디아가 뭐 선취입이 워낙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지난번에 그 대상 경주에서는 크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11월달 이후에 공백기죠. 하지만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공백기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보여줄 거림이 있는 마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충격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있는 이번 티아라 위너는 선행을 나서고서도 좀 졸전을 펼쳤는데 거리를 100m 줄였습니다. 1300에서 1200으로 줄였기 때문에 기수 또한 이효식 기수라는 점에서 이 마필을 워낙에 잘 알고 있죠. 타이밍만 잘 잡아준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3번 제도에게 반성은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지만 항상 그 끝걸음이 확연하지가 않아서 늦추입을 하는 스타일이고 좀 편성이 약하면 올라오는 편이라서 과신할 수는 없지만 상태는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예스레드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2착을 하면서 이변을 토했는데 부담 중량이 항상 이제 51로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고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듭니다.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고 8번마 어빌리티는 한 번쯤은 노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타임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교 때 모습 보면 10번마 위닝어게인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 항상 결정력이 부족하죠. 따라가는 전개는 가능한데 결승선 앞에만 가면 난 이제 죽겠어 이러한 느낌과 같은 겁니다. 항상 끝걸음이 안 좋아서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잖아요. 인기권이에요. 그에 반해서 실버 닥터시크는 충분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죠. 뭐 선취입에 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예전에는 바닥 추입도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피기 때문에 이 뛰는 자세가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승급전이라는 핸디를 가지고도 결코 무시했을 마필은 아니다.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좀 기복이 많았던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이 시머 닥터시크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부상과 3경주는요 9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놓고 일단은 실버 닥터시크가 가장 기본적인 막공이 될 것 같고요. 뭐 2번만 티아라 위너라든가 아니면 3번 제도약의 반석, 뭐 7번 예스레드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는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만 위닝 어게인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 배팅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르카디아의 현장 컨디션 최종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능력들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서 그 안에서 끝이 날 여지가 있죠. 일단은 뭐 6번화 대군의 길, 뭐 데뷔전 때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이고 결국은 김동수 기수가 지난번에 2착으로 입상을 하면서 신마신 차이 났죠. 나름대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담량 올라갔고요. 이게 뛰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마필이 완성이 안 된 느낌? 그래서 늦추입을 하고 그러는 게 항상 찝찝합니다. 뭐 편성이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겠지만 뭔가 충만한 불안감이 있고요. 실버만 리트로 보이 플래시는 더 낫죠. 분명히 마필 걸음이 늘고 있고 컨디션 상승세라서 뭐 선유권에 가담할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뭐 자빠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버를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3번만 매치 캡틴도 이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행 악벽이 있다 보니까는 마필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김용근 기수 빠따이에서 선행을 가버리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3번 매치 캡틴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7번 올드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을 했는데 만나면 이동진 기수는 거세를 단행하고 나니까 마필이 좀 똘끼가 생겼다. 경주마들은 약간의 똘끼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맹하면 안 띱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온 건지 거세를 해서 어떤지는 평가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씩은 이 올드 코리아가 내용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마 선스타트는 좀 행운이 따른 경주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과시할 수는 없겠고 15번 레물시마르는 사실 지난번 경주가 구상 5등급 경주였어요. 이번이 승급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혼합군의 경주에 마였었는데 워낙에 혼합 4등급에서 못 뛰니까 강급이 돼서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5등급에 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항상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액면으로는 실화 리틀 오버보이 플래시와 6번 대군의 일로 이미 끝나 있어요, 경주가. 근데 불안한 것은 11번보다는 6번이 조금 더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번, 7번 이 두 마리 앞필은 배당도 상당히 좋고 3박 승수도 막권이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는 대끼리가 또 부러져야 또 제맛이잖아. 뭐 부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 한번 경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600이고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예, 상당히 좀 얽히고 설켜 있는 느낌이 있고, 슈퍼먼 어큐어금맨이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라요.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56.5kg의 외곽. 물론 이제 57kg를 짊어져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필의 컨텐이 정말 충막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대건이 노리는 마필은 딱 2마리가 있어요. 이 2마리의 마필들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안 좋고 바닥권이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상경마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안 좋고 바닥이었던 말도 어느 한순간에 변화가 와서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참았던 만큼 힘을 쓸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한대건 잡아놨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에서 과연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얻어가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9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넣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3세 한말 미승리 마경준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지금 다이아스톰도 장추혁 기수가 지난번에 추임력을 보여줬었죠. 그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시우머 거목 앞에 능력을 믿고 한번 12번을 놓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놓고 4번 찍어주죠. 7번, 12번, 11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7번 국산 6등급 리승리의 마경준 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이경주입니다. 이번 금로얄은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앞에는 상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7번 라운스톰이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우승까지도 들어올 만합니다. 1번 놓고 2번, 3번. 7번, 2번, 3번. 경주거리 1400m 2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이번 글로벌 캡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여유를 보여주는 것 같고, 현등급에서도 조금 밀리는 거라고 보였지만, 능력보다는 컨텐츠 때문에입니다. 자, 6번 놓고 12줄 주요. 12번 글로벌 라인, 8번 말리.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는 편인데,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하면서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이미 한 마리를 공개해드렸어요. 실무가 대군 불패.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편을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지우니까 또 8마리밖에 안 남네. 근데 뭐 마필이 적으니까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마 커버절 저스티스가 1300으로 거리를 늘렸고 문세영 기수라는 등짝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 1위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끝이 날까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사마 커버절 저스티스입니다. 저는 이 마필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뭐 문세영 탔고 선행이고 왜 이게 안 돼? 아니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들었어요. 이 마필이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필을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천하의 문세영이건 문세영 할아버지건 간에 전 이 마필 놓고 하진 않겠습니다. 현장까지 흔들림 없이 승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한대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한 마리 공개해드렸고 원래 팔리는 마필, 그리고 강력한 대가리 마필도 한대건 축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8경주, 이 경주만큼은 한대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 부상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8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 한대건의 4경주에 이어서 부상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상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상당히 좀 얽히고 꼬여있죠.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변수의 요인도 상당히 많고요. 뭐 1번은 베네이페이도 있고 3번 신계벽도 있고 6번 모닝코라도 있고 10번 투펠로 뭐 이런 마필들이 다 팔려요. 하지만 어떠한 마필도 강력한 충가다 장담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축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경주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기는 충막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경주예요. 혼전도가 높은 경주긴 하지만 강력한 충마 한 방에 붙여먹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배당의 환수까지 나와주고요. 과감하게 노리는 중배당 승부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5경주는 한대건 자신있게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이 믿는 마방, 한대건이 믿는 마필, 그 마필을 가지고 승부해보겠습니다. 부상경마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뭐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동아일보의 재상경주.
암말들의 경주기도 하고 올해부터 좀 바뀌어서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외산마와 혼합군마와 국산마가 다 짬뽕이 됐습니다. 뭐 이게 뭐 투어다 어쩌다 뭐 얘기가 많은데 아휴, 상관없고요. 우리는 맞고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레이팅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레이팅으로만 본다면 122점인 6번화 실버울프. 마필이 암말 강자로서 이미 입지를 굳힌 마필입니다. 근데 레이팅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최고 중량을 부여받았죠. 58kg. 그래서 제가 오늘 유성호 게스트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경주가 좀 아쉬웠냐. 그랬더니 유성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아쉬운 거 없었다. 아마 실버울프가 58kg의 중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권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다 자기는 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전부 다 암말이죠. 암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실버울프가 58kg의 중량을 지난번에 뛴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배당이 없죠. 좀 깝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 소중한 소망은 도깨비 같은 마필이에요. 상태는 좋은데 의외로 이 마필이 강단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은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심할 필요 있고요. 3번 스카이베이가 부산에 원정을 가서 사고를 제대로 치고 왔죠. 서울의 별과 온맛이 났는데 서울의 별도 출전을 해요.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버울프를 압박할 수 있는 경주력이라고 보고요. 8번 청수여걸이 당시에 인기를 끌었지만 컨디션이 원체 안 좋았었고 이제는 뭐 홈 무대에 제대로 된 컨디션을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0번 서울의 별도 마찬가지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인데 왜 지난번에 못 뛴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고요. 6번 실버울프 놓고서는 뭐 1번, 4번, 8번, 10번 인기말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경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6번을 놓고 해보고 싶고요. 6번, 4번 쪽이나 아니면 6번, 8번 쪽에서 정답을 찾아보고 싶은 대상 경주는 터진다. 뭐 그런 공식이 매번 통하는 건 아닙니다. 실버울프의 능력 저는 이번 동아일보부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능력으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확신 6번만 실버울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6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이건 우연히 드러났죠. 예. 뭐 이견이 없는 한. 실마 액턴 블레이드는 너무 말이 못 뛰니까 지금 맛이 간 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주거리를 1200까지 내렸습니다. 뭐 편성이 있었으니까 들어오긴 했지만 액턴 블레이드는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최근 경주 좀 따라가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호흡적인 부분이 딸릴 때는 거리를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태는 많이 살아났고요. 충막감은 10분만 킹 오브 글로리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유권에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계속 1400m를 뛰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8번 페르디오 포모로이밖에 없기 때문에 8번을 보내놓고 차분히만 따라간다면은 충분히 그 한 발에서 페르디오 포모로이가 계속적으로 부담량이 높지 않겠습니까? 58km? 지난번에 54km에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은 가는데 이제 수성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덜미가 잡힐 여지가 있죠. 그래서 7번, 10번 마건이 현장의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고요. 6번 파이트 워리어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 개인 대회는 질병이 있었고 3번 배달의 보면은 지난 승급전에서 깜짝 2착을 차지하면서 이변을 연출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뭐 1200m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아쉬움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1등급의 편성치고는 굉장히 약체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올 정도면 8번과 페르디오 포모로이가 3차까지도 공략해볼 수 있는 3복 승식의 8번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고마 태양의 신화가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를 줄인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다른 마피들은 뭐 크게 눈에 필요 없네요. 1번 럭키타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출전 주기가 좀 길어져서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상마 6경주는 일단은 10번 킹 오브 글로리를 놓고 7번과 8번 이 두 마리 마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확인할 필요가 있는 1번 럭키타임이라든가 3번 배달의 법에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마 6경주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지럽게 꼬여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번마 짱콩, 5번마 KM블루, 7번마 금비랑, 8번마 불멸의 제왕, 뭐 9번마 컨저버티브, 10번마 아이언노, 10번마 문학조이까지
당일날 현장에 가면은 10번 문학조이가 또 경주 배당판을 이끌지, 7번 막 금비랑이 이끌지, 뭐 배당판 열려봐야지 알 것 같고요. 약간은 좀 거품이 좀 많은 마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품이 많은 마필들 중에서 능력을 가진 마필은 한 3마리, 4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경주가 꼬여서 못 뛴 놈, 조교가 안 좋아서 못 뛴 놈, 그리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놈. 여러 가지의 이유들과 여러 가지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 경주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대건만 알고 한 대건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막건이 있습니다. 한 대건 취재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유난히 추웠어요. 여러분들은 뭐 안 추웠다고 하지만 길바닥에 한 5시간, 6시간 서 있으면 누구든지 춥습니다. 자, 추위에 벌벌 떨면서 구걸하며 얻어갖고 왔던 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건의 메인 승부처 식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의 1412마리 마필들. 이 경주를 끝으로 한 주간의 휴장이 들어갔죠. 근데 뭐 저배당으로 끝날 여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3번마 스피드 위너는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 것 같고, 5번마 하바나 찰리는 지난번에 대상 경주였었죠. 어린 마필들의 대상 경주였는데 정말 놀라운 끝권을 보여줬고, 충북감은 차라리 5번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이보스는 추입형의 마필이고 7번 황금들판도 마찬가지. 실버 슈퍼플루이드가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악벽에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의 자원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 5번, 11번 이 3마리의 마필이 삼각편대로 팔리고 이 안에서 끝이 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해서 돈 잃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셨다면 이것저것 배당으로 또 그나마 있는 돈까지 쏟아부을 여지가 있는데, 저는 뭐 현장 상태를 보거나 안 보거나 이 3마리 현장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3마리 안에서 경주를 좀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마 선정이 중요하겠죠. 3번, 5번, 11번 인기권에 1, 2, 3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충마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너무 무리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경마만 잘 되면 이 힘든 것도 날라가. 정말 경마 이번 주에 잘해서 한구라 해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술도 한잔 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총 올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 5, 8, 10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 4경주와 5경주 부산의 메인으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부정 떡값은 몰라도 고깃값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대건을 반드시 찾아주시고 건승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지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